어릴 때부터 비염이 10년, 20년 있는 분들 있잖아요. 끈적한 콧가래가 계속 나오거든요.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 점막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삼켜라. 우리가 빨 때 코 입구가 쏙 들어가요. 해도 잘 안 넘어가.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코를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염, 단순히 코막힘이나 불편한 코 질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비염을 방치하면 뇌기능 저하는 물론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알레르기 뇌과 분야의 권위자인 권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유튜브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찾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지독한 비염을 앓으셨었다고 네, 진짜 봤습니다. 심했어요.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토피 비염도 있었고, 그다음에 천식도 있었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응급실도 많이 가고 천식, 비염. 사실 비염이 이제 그 세트로 오거든요. 비염, 천식, 아토피 비염이 다 세트로 오는데 비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밤에 저도 코를 많이 골았고, 근데 저는 잘 모르죠. 그래도 그게 쭉 가갖고 사실 대학생 성인 때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제가 코 골고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진짜 돌이켜보니까 만성 피로에 집중력 저하에 너무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왔던 거죠, 저도. 졸음운전으로 제가 사고 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비염을 심하게 앓다 보니까 그렇죠. 비염을 정말 잘 치료해야겠구나. 근데 나중에 비염을 잘 치료하고 나니까 졸음운전도 안 하고 회의 때 막 졸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지고. 그러면 지금은 완치가 되신 건가요? 아니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겠지만 비강부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비염 치료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를 꾸준히 뿌리는 게 비염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매일매일 뿌리고 있고 증상이 없어도 매일 뿌려요. 어차피 있을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숙면, 꿀잠도 자고 있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 양치질. 그러니까 그 평생 써야 되네 할 때 양치질이 증상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세럼, 에센스, 토너, 피부 관리하는 거, 피부 트러블이 없을 때 하는 게 목표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장기적으로 코를 피부 관리처럼 코 점막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 목적이 증상이 없을 때 뿌리는 거고 있을 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두꺼워지죠. 우리 염증 생기면 빨갛게 되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점막이 빨갛게 되면서 두꺼워지고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은 코가 막히죠? 그 다음에 염증 생기면 진물 나잖아요? 콧물이 나고. 염증 생기면 간지럽고 닦은 거 아프잖아요? 간질간질하고 불편하고 재채기 나오고. 이게 이제 비염의 증상들이잖아요. 더 나가선 증상에 염증 때문에 눈 가렵고 이런 데가 이거 가려운 거. 이거 비염 증상이에요. 눈 다 가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정가한 삶을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비염이 10년, 20년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이 다 코가 이런 줄 알아. 남의 입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힘들지 않으니까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요. 치료할 느낌을 못 받아. 유일하게 치료할 생각이 들 때는 뭐냐면 이제 콧물 자체가 너무 나서 창피하거나 여기 너무 가려워서 누르다 보면 피도 나고 화장 지워지니까 코 막힌 거는 코가 막혔나? 그냥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낮에 힘들지 않아. 근데 어떻게 돼요? 코를 걸죠.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맞아요. 뇌는 숙면을 하다가 뇌는 빡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이게 코골이가 하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비염이 코가 막히고 입을 벌리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진짜 숙면해서 내가 쉬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뇌가 이걸 전문 용어로는 미세각성이라고 해요. 사람들도 자다 보면 이렇게 깰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삶에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나 높아진다고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숙면을 하실 때 옆에서 누가 10분마다 한번 이렇게 툭툭 해서 이렇게 기억은 안 나.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는 거예요. 코골이가 있고 수면무호흡증. 근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모든 사람이 다 비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비염 환자들이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염이 있을 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적게는 2배에서 8배까지 위험이 높아진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코 막히면 하면 진단을 받고 꼭 이거를 매일 뿌리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콧물, 재채기 또 기침까지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채기랑 콧물은 참지 않아도 나와요. 그런데 기침은 어디서는 웬만하면 참으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기침은 해야지 낫는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네.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세요. 자, 기침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세 가지는 세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유발을 할 때 대표적인 병이 뭐가 있냐면은요. 하나는 첫 번째 제일 많은 건 코예요. 비염. 비염 때 기침해요? 이런 거 있거든요. 코가 뒤로 넘어가. 그 끈적한. 그리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막 누런가리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감기의 의학 용어, 전문 용어가 뭔지 아세요? 상기도 감염이에요. 상기도라는 거는 하기도, 기관지 폐가 아니라 이 코 쪽 감염이다. 감기는 코 비염 축농증,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래, 그 누런가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 누런가래가 폐에서 나온다고 이 폐가 완전히 젖어갖고 숨 어떻게 쉬어? 이런 생각 이만큼 나오는데 그게 다 코가 넘어가서 나오는 건데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 내려온 게 기침하거나 그럴 때는 느낌은 여기 간질간질한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코에는 부비동이라 그래갖고 동굴들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 목 뒤 딱 잡고 물 부으면 머그잔 한 잔이 들어가는 동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코 세척할 때도 그 안에 물을 넣어서 씻어내는 거거든요. 코에 식염수 스프레이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씻겨내는 거예요. 그 동굴을. 그 안에서 누런 코 가래가 나오니까 그게 콸콸콸 넘어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없애면은 기침을 덜 할 수가 있는 코가 안 좋은 분들은. 두 번째로는 기관지 천식 진짜로 아니면 기관지염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 거기서 가래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가래를 빼거나 하는 방법이 코와는 또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모든 가래가 다 여기가 아니라 반은 이쪽이고 반은 이쪽이다.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그걸 빼내고 기침을 멈추는 방법이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신경 자체가 예민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나는 가래가 계속 껴있고 그것 때문에 기침하고 계속 하는데 난 가래가 안 나와. 가래를 못 뱉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가래가 별로 없어. 근데 여기에 가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신경이 예민하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명으로는 기침 과민성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침을 느끼는 신경이 과민하다, 예민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질간질 뭐가 있다고 느끼면서 쉽게 그냥 기침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일부러 그 이물감 때문에 일부러 헛기침 이렇게 맞아요. 과도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여기가 더 예민해지면은요 찬고기만 쐬도 기침하고 어디가 먼지 많은 데 가도 기침하고 아몬드나 과자 씻거나 이래도 기침하고 신 거 매운 거 먹어도 기침하고 신경이 예민한 거.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신발 발바닥에 모래 같은 존재. 발바닥 신경이 예민하니까 자그마한 모래 하나 들었는데 이따만한 돌멩이 들은 것처럼 과하게 느끼는 거.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니까 10배, 20배 증폭해서 느끼니까 자꾸 조그만 자가도 기침하고 가래 있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신경에 문제가 생긴 병이 있어요. 이게 코가 넘어가서 가래가 있어서 하느냐, 기관지에서 넘어가서 가래가 올라와서 하느냐, 그냥 그거는 멀쩡한데 여기에 감각신경이 예민해져서 과도하게 느끼느냐,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코가래와 기관지 가래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구분도 그렇지만 이제 비염이 너무 심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비염은 앞으로 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지만 이제 정말로 충동증, 감기 걸려 충동증 생기거나 만성 비염 지나가다 보면 부비동염새에서 끈적한 코가래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코를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그냥 코를 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훌쩍해서 빨아들이면 되는데 풀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라는 존재는요 원래 그냥 세게 풀어도 나오지만 사실 이걸 빨아들일 때 더 효율적으로 부비동에서 빨려 나와요. 너무나 신선한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코는 푸는 거로만 알았지 빨아들인다. 맞아요. 근데 이게 푸는 것도 좋은데 풀지 말라는 게 아닌데 세게 그걸 빼내겠다고 풀다 보면 귀가 아프고 손상되고. 맞아요. 맞죠? 심한 경우엔 코피도 나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화장 지워지고 네, 코 헐고 헐고. 아프죠. 여기 맞아요. 계속 코 푸는 것보다는 이걸 빨아들이는 것만은 그런 귀도 안전하고 코 휴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안전한데 그리고 이제 질문 그럼 빨아들인 거 뱉어야 되냐 삼켜도 돼요. 그러면 코에서 누런 거 했는데 막 이따만한 덩어리 코딱지 갈색 이거 나오면 어떻게 이거 더러운 거 균덩어리 기침해서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했어요. 그럼 여기 뱉겠다고 또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침을 하고 가래 뱉는 행위가 성대를 빡빡 우리가 기침할 때 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힘 약한 분들은 적게는 50km/h. 힘이 약할 시속 경우에요? 50km. 시속 50km. 이게 젊은 사람 빵빵한 와. 사람들 시속 80km. 아, 그 정도군요. 치타보다 빨라. 와. 고속도로 속도야. 아. 이게 자동차.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계속 성대를 빡빡
팍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피나.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피나서 오거든요. 그럼 이제 영화 생각해서 나 결핵인가 보다. 나는 이제 폐암인가 보다. 자식들 얘기도 안 하고 내가 혼자 와야지 이러고 오는데 다 그냥 가래뱉겠다고 이거 하다가 여기 성대 주변에 점막 핏줄 터진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의 그 기침만 나온 피는 사실은 기침하도 하고 가래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가 계속 나고 자극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신경이 더 예민해지겠죠? 그럼 예민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가래 조금만 있는 거를 더 이만큼 있다고 느껴지면은 더 가래가 있다고 느끼고 더 예민해지니까 조금만 더 기침하고 이 악순환. 그래서 가래를 뱉고 코를 푸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 뱉겠다는 행위로 인해서 성대가 더 망가지면은 이것 자체가 가래를 더 있게 느껴지고 더 기침을 유발하니 부드럽게 삼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뭐 영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삼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삼킬 때 그 갈색 그 초록색 그 더러운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지저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 색깔이라고 생각하잖아. 더러운 거. 이게 선입견인 거죠. 그 갈색, 초록색 이런 거는 우리 백혈구 있죠. 내 몸의 면역세포. 면역세포들이 가서 균 나쁜 놈 죽이려고 이제 막 무기 만들잖아요. 총. 그 총알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전문 용어는 마이엘로 페록시데이스라는 거거든요. 미엘로 피록시다이즈는 효소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균을 죽이기 위한 막 그 뭐 물질을 만들어내는 애들이니까 그게 이제 심해지면 어떤 때는 약간 초록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갈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노란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이 만든 당 단백질. 내 몸이 만든 총알 색깔. 그렇지. 그 끈적한 것도 내 몸이 만든 전분 같은 당 단백질이에요. 내 몸의 물질을 내가 재활용하는 거지 균을 삼키는 게 아닌 거고. 그럼 거기에 그래도 균이랑 바이러스 있을 거 아니냐? 우선 있죠. 그럼 삼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위산이 다 소화시켜서 없애요. 그 다음에 내가 굳이 그거 안 삼키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건강한 사람들이 코를 얼마나 뒤로 넘기고 사는지 아세요? 하루에 우리 얼마만큼 삼키고 사시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정도 양은 어느 어느 정도? 한 5mm 정도? 5mm 좋아요. 하루에 1리터를 삼키고 살아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사실 눈물도 여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가려면 비염이라 그랬잖아요. 눈물은 요걸 통해서 코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관을 통해 콧물 들어갑니다. 그 관이 코 맨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물 흘리면은 주로 눈물 콧물 흘린다. 그게 눈물이 과도하게 확 나와서 코를 통해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은 항상 눈물이 나오고 코도 이 아까 머그잔 한 잔 들어가는 그 동굴들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 점막이 항상 촉촉하게 돼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물기 나오거든요. 그게 계속 목 뒤로 넘어가서 느낌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 누구나 다 1리터를 눈물 콧물을 삼키고 살아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런 코는 내가 일부 뱉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거지만 모르는 사이에도 그 끈적한 코가래를 감기 걸리면은 계속 넘기고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코 삼키고 가래하는 거는 진짜 내가 그날 하루 삼킨 거에 몇 프로도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 균 바이러스가 있다도 다 삼키면 소화돼서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의 그 이빨에서 나오는 균 있죠. 혓바닥에서 나오는 균이 코가래나 기관지 가래에는 균의 양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가래 아무리 색깔 진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삼켜도 된다. 그러니까 삼켜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삼켜도 된다. 왜 삼키라고 하냐면은 그걸 뱉고자 할 때 목이 더 망가지고 목이 더 예민해져서 가래 감각과 기침을 유발하기 때문에 삼키는 것을 권한다. 그렇게 논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콧물 더럽게 어떻게 먹어 하시는데 침이 더 더럽다. 맞습니다. 세균이 더 많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오고요. 그러면 기침도 우리 성대를 위해서 웬만하면 참는 게 낫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뱉겠다고 계속 이거 하지 말고 하라.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럼 코를 부드럽게 빼내고 가래를 부드럽게 뱉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코는 아까 푸는 것보다 빠는 게 더 효율적이라 했는데 해보신 분들이 해도 잘 안 넘어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영상을 이걸 보시면은요 우리가 빨 때 여기가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코 입구가 쏙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나씩. 자, 쏙 들어가는 거. 그렇죠. 쏙 들어가요. 지금 안 되죠. 코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좁아지니까 효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막고 여기 딱 이렇게 해서 요거를 벌려. 좁아지지 않게. 좀 더 코에 붙여서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세게 해보세요. 여기 하고 여기를 눌러서 세게 하면은 이게 좁아지는 걸 막는 거죠. 하면은 이게 뻥 뚫리고 확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당겨도 여기 연골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게 또 이렇게 해도 여기가 탁 달려서 착 달라붙고 그래서 한 번 어떤 분들은 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돼갖고 네. 제대로 훌쩍 해본 적이 평생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면봉도 되고 네. 그냥 뭐 젓가락도 되고 젓가락. 아니, 클립 있죠? 페이퍼 클립 부드러운 네. 걸로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벌려 안전하게 면봉으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걸로 네. 이렇게 하면 이 상태 이걸 이렇게 좁아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갑자기 확 들어가 좁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코에 있는 걸 확 하면은 풀어도 안 나오는 게 확 넘어갑니다. 그러면 풀려고 애쓰는 행위보다 이게 오히려 우리 그렇죠. 기관지에 안전하고 그러니까 좋은 코에 있는 가래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코가래 충농증 때문에 코가 넘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다음에 뱉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뱉을 때 이걸 이렇게 뱉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뱉으시면 되고 삼켜도 된다. 콧물이 안에 있을 때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파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막이라는 거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살인데 요 뼈 있죠 여기 여기가 실제 입구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부드러운 점막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손톱이 거기를 상처를 내면 금방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균이 자라고 코딱지가 생기고 무한 반복 코딱지 빗딱지 파면 또 생기고 건드리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식염수 코 세척을 해야죠. 부드럽게 그런 것들을 없애고 이제 그리고 열심히 코 뿌리는 거 열심히 하고. 자, 그래서 이 생리식염수 코 세척이 사실 감기 걸린 분들, 알레르기 비염, 만성 비염 이런 분들에게 다 도움이 돼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럼 비염 환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다는 분들도 하시면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네. 않습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건강할 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내가 코가 안 좋다. 그럴 때는 해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염수 코 세척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의할 사항들이 뭐냐면은 보통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통을 팔아요. 이거는 약국이나 우리 뭐 인터넷 가면은 상표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걸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식염수 코 세척은 예전에는 주사기로 했는데 이제 주사기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주사기를 쓰면은 압력이 너무 세서 귀에 물이 들어가요. 이건 짜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부드러우니까 압력을 약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부드러운 통을 쓰라고 되어 있고 주사기는 50cc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최소한 150에서 200cc 이상을 쓰는 게 좋대. 왜 여기 머그잔 한 잔이 들어가는데 네. 주사기로 하면 이게 세 발이 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꼭 250ml 정도 되거든요. 큰 거를 쓰셔야지 그나마 코를 제대로 씻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걸 쓰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금이 있어. 그거 뭐 소금 쓰냐 집에 있는 거 싸게 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집에 있는 소금 쓰셔도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가요? 그럼요. 이 소금은 그 정제 소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일반 식용 소금은요, 걔네들이 습기 되면 덩어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습기에도 덩어리지지 않고 상품성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첨가물들을 넣어요. 뭉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맛을 더 위해서 넣기도 하고 영양을 위해서 요오드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순수 소금만을 정제 소금이라 하는 거예요. 꽃 소금은 바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 소위 말해서 온갖 미네랄 다 들어있고 약간 먼지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도 있을 수 있고 맛소금은 네. 미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꼭 이거를 쓰시면 되고 양도 여기 눈금까지 딱 있고 이거 딱 넣으면 이게 정말로 식염수가 되는 거예요. 생리식염. 생리식염수는 뭐냐면은 생리적으로 내 몸에 이 농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콧물의 짠 정도와 똑같은 게 요거 넣은 거예요. 눈물 농도와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소금을 막 죽염 좋다 뭐 넣으면은 농도가 안 맞으면 코가 자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소금 겁나서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코에 어떻게 소금을 넣는데 근데 대부분 옛날에 뭐 저기 샤워하거나 목욕하다가 물 들어갔을 때 코 아팠던 기억, 네. 바닷물 들어갔다가 머리 아프고 찡했던 게 하루 종일 고생 그 기억 때문에 네. 맞죠? 네. 그런데 맞아요. 근데 바닷물은 이 식염수의 농도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진해요.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하면 머리 아픈 거고 네. 이거는 눈물 콧물 농도니까 아플 수가 없죠. 그 대신 아플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딱 있어요. 찬물. 찬물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우리 아이스크림 먹거나 찬 거 있으면 머리 띵 하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가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항상 이제 미지근한 물.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약간 데워서 뜨겁지 않은 좀 미지근한 물을 네. 넣고 소금을 넣고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끓였다 식힌 물. 그리고 귀찮으면은 생수병 네. 2리터짜리 사서 그냥 나눠서 두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 면역이 괜찮은 사람들은 정수기물 쓰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기 저는 물이나 수돗물이나. 관리가 잘 된 정수기물. 그냥 수돗물을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냥 수돗물은 또 안 되고. 안 돼요. 끓였다가 식혀야지. 그냥은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가 있으면 자극되고, 또 그 아파트마다 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막 녹도 있을 수 있고 균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끓였다 식힌 수돗물이나 그냥 멸균된 생수나 아니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된 정수기물을 약간 미생에 데펴서 이 소금포를 넣어서 만드시라, 그렇게 추천해 이 드립니다. 소금포도 약국에서 다 약국 인터넷 다 구매가 팔죠. 되는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거고요. 그러면은 생리식염수로도 되는 거죠, 당연히. 그냥 생리휴 사도 되는데 네. 이제 생리휴감술은 이제 보통 이렇게 1리터짜리, 2리터짜리 팔잖아요. 네. 우선 비싸고요. 그거 사면 어떻게 매일 들고 무거운 거 하니까 그냥 그런 번거로움을, 이게 제일 이렇게 소금포 써서 물 쓰는 게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가성비를 생각해도 네. 그렇고 또 끓였다 식히면 어느 정도 따뜻한 물로도 할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맞습니다. 최적의 선택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사실 정제 소금 팔아요. 그 1kg짜리 정제 소금 되게 싸게 팔거든요. 그런 것들 사서 딱 요 물에 그람 수만 시금세는 그 농도에 맞춰서 그 깨끗한 소금 넣어서 집에서 그냥 만들었어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염이 있는 반면에 이게 계절 따라 혹은 어떤 특정 환경에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증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치료 방법은 이렇게 똑같은 동일하다고 거죠.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비염 치료를 저는 정말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써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이게 하면은 벌써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코에 뿌리는 나잘 스프레이 있잖아요. 네. 스테로이드 뿌리는 건데 스테로이드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스테로이드 어떻게 뿌리라는데, 이 스프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에 염증을 없애는 약이에요. 코 염증. 이거는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써도 안전한 거고, 이건 뭐 제가 한병 원샷 해도 간에서 99% 분해되는 생분해성이니까 안전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 심할 때 뿌리고 괜찮으면 안 쓰고 막 이러거든요. 네. 맞아요. 심할 때 쓰고. 근데 얘는 일반 약국에서 일반 파는 그 코 뻥 뚫어주는 약들이 있어요. 비충혈 제거제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쓰면 확 시원하니까 이 비강부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드 뿌리면 확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매일 꾸준히 뿌려야지 1, 2주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심할 때 써보고 괜찮으면 또 안 까먹다가 써보고, 이런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담감, 효과가 빠르지 않고 효과 없다고 생각해서는데, 이게 사실 꾸준히 매일 썼을 때 최고고, 코골이 뭐 모든 비염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에 봐도 제일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건 근데 전문의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약국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비강부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를 처방을 받아서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있다 보니까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도 써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논문을 다 종합한 그런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게 어린애들한테도 안전하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많은 이런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만 2세부터 허가를 해요. 안전하다고. 그리고 미국 가면은요, 제가 여기서 미국 얘기한 그렇지만 그냥 마트 있죠? 마트 일반 약국에서 팔아요. 스프레이를. 이건 왜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팔아요, 쌓아놓고. 그러니까 처방받을 필요가 없는 약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애들도 안전하고, 임산부가 이걸 써도 안전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 그러면 너무 고생할 게 아니라 그냥 뿌려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코 감기약이라기보다는 비염 환자,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 환자들이 매일 쓰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임산부가 코가 막히고 그러면 밤에 코골이가 되거나 수면무호흡증 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애가 힘들잖아요. 코골이 숨 못 쉬면 애한테 산소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럼 약은 또 막 얘는 이제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걸 열심히 뿌려서 약을 안 먹게끔 하는 게 사실 더 건강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다. 더 나가서는 이제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래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써야 되냐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뭐 내성도 안 생긴다,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저도 매일 쓴다, 비심적으로 하실 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애들도 비염이 있는데 유치원 전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 다 컸을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도 매일 쓰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걱정될 때 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꾸준히 계속 쓰시면은 좋다. 그럼 이걸 왜 증상덤에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약국서 파는 코 뻥 뚫어주는 약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루에 한 번 뿌리는 거, 스테로이드 단독. 요거는 항히스타민제가 섞여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하면 벌써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좋게 해주잖아요.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거니까 약이 2개 있으니까 효과는 더 좋겠죠. 빠르고 얘는 하루에 2번 써야 돼요. 이것도 안전한가요? 이것도 안전하죠. 그래서 이게 왜 안전해요? 먹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모든 약이 그래요. 무좀이 있을 때 죽이는 진균, 곰팡이를 죽이는 거를 그 약을 먹나요? 바르나요? 바르면은 진하게 거기 있는 놈들 죽일 수 있고 전신에 안 가고.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 똑같은 약이 진하게 가려면은 약을 먹으면 이게 우리 온몸에 몇십 리터에 녹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바르면 진하고 전신 안 가고 먹으면은 이만큼 가려면은 간에 복성되고 어차피 독성 없으면 이만큼밖에 못 먹으니까 효과가 적은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은 온몸을 돌아가면서 여기 조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진하게 코에 뿌리는데 그 진한 게 마이크로그램 단위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는 이 마이크로그램 단위. 정말 약들은 웬만하면 다 미리그램, 그램 단위잖아요. 얘는 마이크로그램 단위를 코에다 바르지만 얘는 코 입장에서는 진하게 바르는 거니까 효과는 좋고 전신이 없고 그나마 삼켜도 간에서 99% 분해되고 그러니까 효과는 좋고 안전한 거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보다는 얘가 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러네요. 먹는 약을 처방받을 게 아니라 그냥 뿌리면 되고 비염으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당장 그냥 처방을 받으시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환자분들이 항히스타민제에 의존한다는.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약국서 파는 건데 콧물 재채기 도움되죠. 근데 그거는 오늘 하루 반짝 콧물 재채기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약이지만 더 근본은 코에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거는 이 스프레이인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증상만 없애는 게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는 비염, 염증이니까 염증을 없애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염증이 생기는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인데 그것만 없애는 항히스타민 먹고 이거는 안 쓰고 있다. 독성 걱정해서 안전한데도. 이거는 결핵 환자가 결핵이 안 먹고 기침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치료하려면 뿌려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눈 가렵고 고생하고 이런 분들은 제발 꾸준히 뿌리면서 결국은 항히스타민제 먹을 일이 없거나 별로 없게끔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 할 때 잇몸병일 때도 똑같아요. 양치질을 매일 하면서 잇몸에 아플 때 소염제 먹을 일이 없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매일 소염제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양치를 하고 또 아프니까 또 소염제 먹고 이게 코에 안 뿌리면서 항히스타민제 먹고 사는 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느낌이 팍 옵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 로션을 바르고 양치질을 하듯이 쓰는 거다라고 해주시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양치질도 그렇고 얼굴에 피부 관리랑 똑같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아토피 피부염과 똑같은 거거든요. 코에 아토피 비염을 보시면 피부에 아토피 비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고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되죠. 두꺼워지죠. 코끼리가 주름 되고 착색되고 쭈글쭈글해져서 이게 나중에 40, 50 피부염 계속 있으면은 이게 20, 30은 늙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도 깨끗해도 어떻게 이거 평생 관리할 거잖아요. 완치 안 되죠. 노화 완치 안 되잖아요. 틸업을 뭐 몇 번 한다고 되지 않죠. 끊으면 또 나빠지잖아요. 이 피부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똑같은 피부에 그 트러블 생기고 염증 생기고 노화되는 게 코도 생기는 거거든요. 노화되고 두꺼워지고 흉터.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평생 해야 되나요? 매일 해야 되나요? 언제 끊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시고 내가 그냥 체질이 코 트러블이 많은 매일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 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코로 숨쉬고 살고 코골이 안 하고 숙면을 하려면은 지금처럼 봄에만 반짝 비염 있는 분들은 봄 3개월 동안 매일 뿌리면 되고 가을철에 반짝 있는 분들은 3개월 내내 뿌리면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증상 없을 때 매일 뿌려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매일 뭐 아침 저녁 수시로 뿌려주는 건가요? 이 비강부무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는요, 보통 스테로이드 하나,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있는 거는 보통 하루에 한 번 뿌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섞여 있어요. 이건 좀 더 효과는 좋은데 얘는 하루에 2번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한 번 또는 2번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비염의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네. 또 더 심해지지 않게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그렇죠. 관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게 물론 번거로워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습관만 들인다면 평생 내가 건강을 챙기면서 살 수가 있다. 네. 정말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코 건강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알려주셨고 해결 방법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